등기부등본에 써있는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 동의 받았어요. 아니면 금방 받을 거예요. 그냥 계약하세요. 라고 한다?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아시죠? 형사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전세 사기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정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답이 없는 사례가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에 써있는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탁부동산이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냐? 바로 신탁부동산의 무서움입니다. 자, 먼저 신탁부동산이 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이 집을 팔면 되잖아요. 근데 팔진 않고 소유권은 내가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신탁기간이 5년이다라고 하면 5년 동안은 이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 권한이라든가 대출을 추가로 받을 권한이라든가 모든 관리 권한을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탁 비용이라고 해서 수수료도 매년 주면서 말이죠. 자, 이게 신탁 계약인데 이 상태에서는 신탁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무권리자와 계약 관계 돼서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모두 다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신탁 계약이라는 복잡하고 이상한 것을 집주인들은 왜 하는 걸까요? A라는 사람이 1억이 있는데 10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지어서 임대차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9억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신용으로는 9억 원을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씨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건물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9억 원을 대출해 주십시오. 은행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근저당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임차인을 몇 명이나 드리는지 계속 이걸 체크하란 말입니까? 당신이 임차인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내 근저당권을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은 나를 못 믿겠다고 하고 나는 내가 각서 쓸게요. 왜 못 믿어요? 라고 하는 상황. 이때 신탁회사가 중간에 끼면 명쾌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대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신탁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이 집을 관리를 해드리면서 관리비를 받겠습니다.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임차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것도 내 동의를 받던가 아니면 내가 임대인이 되는 식으로만 계약을 하는 걸로 신탁원부라는 계약을 씁시다. 그러면 나를 믿고 은행은 마음 편하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5년만 참고 있다가 이 돈을 다 갚고 나면 마음대로 이 집을 이제 관리 수익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집주인들은요 사업 자금이 급한 나머지 이렇게 신탁 원부라는 걸로 계약을 하고 대출은 이만큼 만땅을 받은 다음에 이 신탁회사 몰래 등기부등본에는 내가 소유주로 돼 있다는 걸 악용해서 임차인하고 자기가 계약을 하고 자기가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신탁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 분들은 어떤 지위가 되냐면 그 임차계약은 무효고 그냥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됐을 때 여러분의 지위는 근저당권자, 그 다음 다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 그 다음 제일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식의 전세 사기를 신탁 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탁 사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등기부등본 당연히 요즘엔 상식적으로 떼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 소유권 관계가 써 있는 곳에 신탁이라고 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신탁부동산이라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지난번에 말씀드린 글 아래도 신탁부동산님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정보의 10%밖에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신탁부동산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요. 신탁 계약 내용이 뭔지 이 집주인이 임대차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탁 원부 떼보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출력해서 보시겠어요? 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구 보전 문서 목록이라는 그 란을 클릭하신 뒤에 발급을 누르시면 신탁 원부라는 계약서가 쫙 뜹니다. 거기서
임대차 계약이라는 조항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신탁부동산을 임대차할 때 주인이 지켜야 될 조건이 계약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을 것 또는 신탁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무효.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신탁부동산에 임대차로 들어가실 때는요. 신탁 원부를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 원부에 있는 조건대로 동의서 주세요. 아니면 나는 신탁회사하고 계약하고 신탁회사 은행 계좌로 보증금 넣을게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신탁회사한테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신탁 원부를 꼼꼼히 공부를 하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도 그 집주인이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신탁회사 동의 받았어요. 아니면 금방 받을 거예요. 그냥 계약하세요. 라고 한다?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탁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가실 때는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탁부동산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쓰이는 방법이기는 한데 신탁부동산으로 자기 부동산을 만들 정도의 상태의 집주인들은 자금적으로 쪼달리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보험을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법률사무소 더든든을 검색하세요. 지금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